자, 여기 아침부터 기분이 좋은지 시골을 가볍게 뛰어다니는 한 소녀 아케비가 있는데요. 아케비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따끈따끈한 중학생이며 새로운 중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소녀이죠. 그렇게 착지를 스스로 해버린 아케비는 동네 아저씨의 트럭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그렇게 지브리 감성이 흘러넘치는 집에 도착했을 때 お母さん、お姉ちゃん帰ってきた。 옷을 만드는 어머니가 진짜 뒤지게 이쁘다. 아니, 어머니뿐만 아니라 귀여운 동생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お父さんからお祝いメール来てたわよ。 아버지는 일 때문에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이 집에는 이렇게 3명이서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의 통화와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어머니가 진짜 아름다. 벌써부터 기특해 보이는 아케비에게는 憧れのセーラー服を着るために同梅学園を志望しました。 세일러복을 입겠다는 꿈이 있는데요. 어머니의 모교이자 아름다운 세일러복, 그리고 어머니가 그 세일러복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케비에게 꿈이자 하나의 목표이죠. 그것보다 중학교 시절 어머니도 진짜 아름다워. 내절 새끼야, 내절. 그렇게 아케비의 세일러복을 만들기 위해서 몸에 치수도 재고 차를 타고 멀리 나와 세일러복에 쓸 옷감도 고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집으로 돌아온 아케비는 동생과 목욕을 하며 수험을 위해 조용히 있어준 것을 감사하고 혼자 초등학교에 남게 되어 쓸쓸해질 동생을 위로하게 돼요. 그와 동시에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하지만 それは大丈夫だよ。だってお姉ちゃんかっこいいもん。 동생 일침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요. 그 후에 교복 만드는 것에 몰두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더 교복에 몰두하라고 집안 청소도 자기가 하고 설거지뿐만 아니라 욕조 청소까지 본인이 모두 해버리게 돼요. 그 결과 さーてこれでできた。ほら着てごらん。 세일러복은 빠르게 완성되고요. 그토록 갖고 싶었던 세일러복을 받은 아케비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세일러복을 입어보았고, 이 애니가 교복의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죠. 자, 그렇게 입학식에 가게 된 어머니와 아케비가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ブレザー？小道、今日なんか別のイベントでもあった？ 세일러복이 아닌 블레이저를 입고 등교하는 학생들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 학교 교복은 어머니의 세대와는 다르게 세일러복에서 블레이저로 바뀐 것이었으며 입학식이 끝나고 교장과 면담을 하게 돼요. 아케비가 세일러복에 대한 열정 그리고 동경한다는 것은 이미 면접에서부터 알고 있었으며 자신도 과거에 어머니가 직접 세일러복을 만들어주었던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学園は小道さんのセーラー服の着用を許可します。 아케비는 교복을 바꾸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모두와는 다르게 본인 혼자만 세일러복을 입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집중되는 시선에 대한 부담으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블레이저를 입을까 하는 약한 소리를 들은 동생은 소리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아니 약한 소리 하는 언니는 멋지지 않다는 말을 건네죠. 그 말을 들은 아케비는 자신이 처음에 말했던 멋있어지고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겠다는 다짐이 떠올랐고, 자신만 셀러복이라서 집중되는 시선은 부담도 되지만 그만큼 주목도 되기에 오히려 좋아가 되죠. 그렇게 아케비는 첫 등교에 자신이 동경하던 세일러복을 입고 平気。胸張って笑顔でしょ。 활기차게 등교하게 되죠. 등교로서 걷는 첫 등교길, 새 학기를 알리는 따뜻한 날씨, 그렇게 볼 수 있는 벚꽃 하나하나가 지금의 아케비에게는 설렘 그 자체겠죠. 그렇게 학교에 도착하지만 너무 일찍 등교한 나머지 학교에는 자신뿐이었는데요. 그렇게 자신이 1학년 3반 1번이라는 것을 본 후에 3반 앞에 도착하게 되죠. 하지만 もう人が来てる。 아케비보다 일찍 도착한 사람이 있었죠. 그렇게 걱정이 앞서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았고, 자신의 발톱을 자르는 소녀가 있었죠. 심지어 그 냄새를 맡는... 아무튼 그런 모습을 봐버린 아케비는 조심스레 인사를 건네보았고, 왜 냄새를 맡는지 궁금하다며 네, 뭐 저희도 가끔 어디 긁고 냄새 맡아 보잖아요. 대충 그런 묘한 중독성이겠죠. 그런 모습을 본 소녀, 즉 에리카는 경계심을 풀고 다른 친구들이 올 때까지 대화를 나누자고 하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에리카는 손톱을 깎으면서 나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진정된다고 했고, 그 말은 즉슨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었다는 말이기에 서로 공감을 얻으며 대화를 이어갔죠. 그 후에 친구들이 올 시간이 되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고, 마침 에리카도 5번으로서 아케비의 옆자리였죠. 그리고 새로운 친구가 반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아케비의 개부러운 인사생활은 시작됩니다. 자, 그렇게 반 친구들이 모두 모였으니 자기소개를 해야겠죠. 아케비는 자기소개를 너무 길게 해버렸고, 자신도 이걸 눈치챈 나머지 마지막에 큰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유연함을 이용한 하나의 장기자랑을 보여주기로 하죠.
와 진짜 겁나 부드러워 보이네요. 그 유연함이 말이죠. 아무튼 마무리로 류령 표정을 하지만 다들 그 부드러운 장면이 개쩔은 나머지 류령 쪽 반응은 차갑기 마련이었죠. 그렇게 반 친구들의 자기소개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모두와 친해지고 싶었던 아케비는 자기소개를 꾸준히 노트에 받아적게 돼요. 그 덕분에 식사 단번으로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모두의 이름을 외울 수 있었고요. 물론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먹을 국물이 없어져 버리지만요. 그렇게 4명이서 조를 만들어 밥을 먹게 되는데 안경이가 굉장히 불편하게 밥을 먹고 있으니 손수건을 빌려주었고 あれあのハンカチで汗拭いてなかった 난 오히려 좋은 그래도 다행히 땀이 묻지 않은 곳으로 닦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유독 아케비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토우코라고 하며 아케비가 아이돌처럼 귀엽다고 무한 칭찬을 하는 캐릭터이죠. 그렇게 서로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아케비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며 대국민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아이돌의 노래를 학교 방송으로 틀어주었고 토우코는 아케비에게 그 노래의 한 장면을 따라해달라고 부탁하게 되죠.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토우코의 도발 때문에 표정 개 귀엽다. 아니 도발의 넘어가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기에 모두 환호하게 되죠. 그렇게 음식으로만이 아닌 우정으로도 배가 부른 점심이 끝나게 되었고 시골에서 살아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혼자였던 아케비는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친구들과 놀게 돼요. 그렇게 굉장히 성공적인 새학기 첫날이 잘 마무리되었고 이 성공은 아케비의 기분을 가볍게 그리고 이야기 보따리를 만들어주었죠. 자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아케비를 맞이하는 곳은 おかえり。お父さん帰ってきてるよ。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아버지였죠. 하지만 동생과 함께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옷을 갈아입기로 하고요. 그 후에는 동생을 깨워 목욕하러 욕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起きてる。よくわかったな。 아버지는 사실 깨어 있었죠.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아버지는 세일러복이 어울리는 딸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떠오르지가 않아 자는 척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목욕을 하고 나온 아케비는 밖에서 흡연 중이자 오랜만에 만나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보았고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서로 웃을 수 있는 대화를 이어갔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그 복을 보여주겠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시간은 지나 어느 날 반 친구들은 모두 체육시간에 신체 검사를 하며 동아리 얘기로 대화가 활발한데요. 그때 마침 아케비의 달리기 차례가 되어 뛰게 되는데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 맨발로 뛰는 아케비를 보며 놀라버리고 말죠. 심지어 맨발로 뛰었음에도 반에서 가장 기록이 좋았다고 하죠. 그리고 아케비가 뛰는 모습과 기록 소식을 들은 선배들은 ぜひ陸上部にバスケ部にいやいやサッカー部に 입부해달라고 부탁하게 되고요. 하지만 아직 동아리 생각이 없는 아케비는 곤란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아케비를 구해주는 사람은 先輩方。勧誘はまた別の機会にお願いできますか？ K라고 하는 같은 반 친구이죠. 그렇게 아케비는 자신을 도와준 K에게 다가가 다리가 아름답다고 얘기해주었고 スカートめくってもいいですか 네 들쳐주세요. 아니 당연히 거절하게 되죠. K는 학급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성실함과 청순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장난기가 많이 부족한 느낌이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K는 아케비를 만나게 되었고 둘은 아케비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신곡을 읽게 되는데요. 신곡을 들은 후에는 아케비가 다리를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였고 당연히 이번에도 부끄럽다며 거절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집에서 다리를 찍어달라고까지 하는데요. 이쯤 되면 저희가 아는 그 아저씨들과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역시 또 거절당하죠. 그렇게 거절당한 김에 일단 둘은 연락처를 교환하기로 해요. 그렇게 K는 아케비의 긍정 파워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집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죠. K는 집에 아무도 없자 아케비의 말이 떠올랐고 取っちゃった 그만 가스라이팅을 당해버리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봐버린 두근거림을 느끼게 되었고 다리뿐만 아니라 더 자극적인 사진을 찍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아케비에게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집에 돌아온 어머니 때문에 실수로 보내버리게 되고요. 그걸 봐버린 아케비는 잘 찍는다고 칭찬하게 되었고 K는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에 행복을 느끼게 돼요. 자 그렇게 다음날 아케비는 여전히 동아리에 대한 고민이 한가득이었는데요. 그러던 도중 이미 문예부로 정한 안경이를 만나 같이 견학하기로 하죠. 그렇게 체조부를 지나 농구부, 양궁부, 마지막으로 승마부를 견학하지만 딱 이거다 할만한 동아리는 찾지 못했죠. 그렇게 동아리에 대해 고민을 하던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둘은 황급하게 빈창고로 몸을 피하게 돼요. 그렇게 아케비는 감기에 걸리기 전에 교복을 벗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교복을 널고 비교적 따뜻한 안경이의 교복을 받게 돼요. 그 후에는 안경이가 결정한 문예부에 대해 대화를 하던 도중 안경이는 아케비가 낭독하는 것이 듣고 싶다고 하였고 아케비는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죠. 동생에게 동화책을 자주 읽어주었던 아케비는 능숙하게 소설책을 낭독하기 시작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소설책에 대사가 있다면 그 대사를 연기해가며 낭독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비는 그치게 되었고 아케비의 낭독을 들으며 잠들었던 안경이는 아케비의 무릎베개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안경이는 あけびさん最後にもう一つ部活見ていかない 아케비에게 하나의 동아리를 추천하게 되고요. 그렇게 다음날 토우코는 소프트볼부에 에리카는 등산부에 들어가게 되었고 K는 새로운 자신을 찾았는지 사진부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아케비는
연극부에 들어가게 되죠. 자, 과연 연극부에 들어가게 된 아케비는 앞으로 어떤 특별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아케비의 셀러북이었습니다. 자, 장르, 학원, 일상을 가지고 있는 아케비의 셀러북은 클로버웍스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번 분기 신작이며 지금 3화까지 나온 시점이죠. 3화까지 보면서 느낀 것은 진짜 이거 원작 작가랑 회사가 교복의 진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케비가 셀러북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겠지만 아케비뿐만 아니라 아케비주의 친구들의 교복도 거의 고퀄 일러스트급으로 그려내는 걸 보면 작가 양반이 저희랑 같은 부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교복 하나로 F덕이랑 같은 취급은 좀 너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원작 작가는 변태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교복뿐만 아니라 패티시 자극의 진심이거든요. 특히나 가장 많이 보여주는 패티시는 발 패티시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본 것만으로도 겨드랑이, 땀, 냄새, 마지막으로 허벅지까지 이쯤 되면 이 작가가 진짜 변태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위화감 없이 잘 애니에 녹여냈다는 게 더 신기했는데요. 그리고 캐릭터들의 표정이 진짜 굉장히 다양합니다. 볼에 공기를 넣어 삐진 표정은 물론 아이돌을 따라하는 장면도, 그리고 아케비가 놀라는 표정까지 진짜 다른 애니보다 2배 더 과장되고 2배 더 신선한 표정들이 많았죠. 여기에 작화까지 어마무시하니 이번 분기 다크호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저는 이 아케비의 셀러북을 추천해드리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이상 F덕이었습니다. 안녕.